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실력 따지기의 첫 번째 문제 보이지? 그거 잠깐 끄고 있어봐. 문제 읽고 실제로 문제 어떻게 쓰는지 좀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거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저희 실력 따지기가 숙제였어요? 아, 쉽지 않은데 지금 풀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려고 한다면 좀 약간 풀기가 힘들어. 그냥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정규 분포 문제 중에서 이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이 나와. 그 어떤 유형이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 나오거든. 몇 페이지? 자, 7-11번 26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읽어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사우스 fx가 다음 모든 실수에서 다음을 성립 선정했을 때 서훈이 말해보자. 우리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했었지? f2 더하기 x, f2-x가 같네? 이거 어떤 함수야? x는 2에서 대칭. 그렇지. x는 2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p-a b 더하기 b가 p1이고 2 더하기 a, 2까지가 p2라고 했을 때 다음을 p1과 p2로 나타내 주는 문제잖아. 자, 이거 계산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다 그림 그려서 문제 풀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대칭함수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정규분포 fun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x는요. 이렇게 대칭되는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그림을 조금 그려보려고 하는데 a보다 b가 커. 일단 양수고 2-a가 어디쯤 있을까? 자, 지금부터 그림 예쁘게 한번 그려봐. 2-a는 한 여기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2보다 더 작을 테니까 a 양수예요. 그죠? 다음에 우리가 2 더하기 b도 한번 그려볼 텐데 2 더하기 b는 어디쯤 있을까? 그래 빨리.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시력만 좋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 더하기 b는 한 여기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2 더하기 b쯤이 돼서 이 두 개를 합친 값이 바로 p1이 된다는 사실이 된 거야. 넓이. 괜찮죠? 그럼 그 밑에다가 2 더하기 a부터 2 더하기 b까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그려봐. 그래서 이거는 푸는 요령만 알면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간을 떠있을 때 2 더하기 a는 어디쯤에 있을까? 2 더하기 a는 한 여기 정도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2 더하기 a는 여기쯤에 있고 2 더하기 b는 한 여기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pt가 된다는 사실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2-b부터 2 더하기 b까지 구하는 거잖아. 그치? 혹시 답을 됐나요? 그죠? 맞아, 답을 됐나? 여기도 됐어? 이렇게 나왔어? 좋아요. 가운데 나겠지? 빨리 해봐. 네, 지금 딱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7-11번처럼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 잘 생각해보고 이거 다 풀었으면 우리 7-17번도 한번 문제 풀어볼 거야. 7-17번도 배서 치고 이거 쌤에도 나오는 문제거든.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를 하고요? 너 이거 풀었어? 네. 한 번. 맞네? 그래서- 저를 의심하신 거군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7-17번도 조금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문제 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푸는 요령도 알려줄게. 이게 이분 뭐지?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천천히 읽을 때 x가 바깥 정규 분포를 딴다고 했으니까 x는 정규 분포 0,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런 거 따르지. 그래서 f의 x의 확률미수 함수가 fx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정규 분포선에 평균이 0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고 있어. 괜찮죠? x의 확률미수 함수 fx니까 x의 분포를 이렇게 함수로 그리게 되는 거지. 자, 다음에 y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정규 분포 따르는 게 4,2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었어. 따라서 이거 평균 4잖아. 그래서 평균 4인 g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분사이 똑같으니까 이것을 휘어진 정도로 완벽히 대칭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 제차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정규 분포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까 생각해봤는데 혹시 요즘의 좌표가 뭔지 아니?
여기 2잖아, 그치? 2라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빼줘야 된다는 사실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노란색 있잖아. 이 노란색 넓이에서 이 주황색 넓이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빨간색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노란색 넓이랑 빨간색 넓이는 바로 확률을 의미한다는 사실 알겠지? 지금 잘 봐봐. 이게 정규분포잖아. 정규분포니까 이것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지 않느냐고요. 자, 잘 생각해. 우리 노란색 넓이는 뭘까? 노란색 넓이는 x가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바로 노란색 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규분포를 보면서 이것을 z로 바꿀 수가 있잖아. 왜냐면 정규분포 다른 되었으니까 z로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z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의 넓이를 잘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지? 자, 그럼 물어보자. 예열이, 우리 주황색 넓이는 어떻게 표시할까? 저 주황색 넓이는 p x가 아니라 y잖아, 그렇지? 확률에서 y.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 네? 이 네? 주황색이 중요한 거지? 이 주황색 넓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요. 0부터 2까지잖아. 이게 바로 마이너스 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생님? 아니 좀 바꾸면. 바꾼 것까지 한 거야? 한 번 더 하면 돼. 이렇게 되면 조용히 해봐. 결국 우리는 이것을 Z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 알아. 괜찮지? 이거 당연히 바꾼 거 알 수 있잖아. 왜냐면 이 정도를 못 따르니까. 그리고 이 주황색 넓이 또한 Z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아니까 지금 그거 빨리 바꿔. 빨리 바꿔서 노란색하고 주황색 넓이 우리는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넓이를 빼면 빨간색 넓이가 되고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아? 빨간색 넓이는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뺄 것이다. 그리고 그 넓이는 이 확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Z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저 X하고 Y를 Z로 바꿔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소리야.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유형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리고 x하고 y의 함수가 fx랑 gx가 된다는 소리야. 노란색 넓이는 바로 확률을 의미하니까 저 x가 0부터 2까지 확률을 의미하겠지? 무슨 말이겠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잘 써보자. 가온아 혹시 여기 뭐 나와? 0이요. 0 나와? 그렇지, 0이지. 여기는? 2분의 1이요. 2분의? 네. 아니에요. 당연히 2분의 1이 당연히 아니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오냐, 빨리 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없죠, 사실은. 정 나왔어? 틀렸어? 자, 우리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 어떻게 생각할 거야? 2에서 평균 2를 뺄 거지, 그치? 왜냐면 평균, 0이잖아. 2에서 평균 0을 뺄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줄 거면 2로 나눠줄 거면 여기가 사실 1이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우리가 0.33을 했으니까 이 넓이가 얼마다? 1. 0.34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네. 0부터 1까지잖아, 그치? 근데 이거 Z가 0부터 1까지가 주어졌단 말이지. 괜찮지? 자, 그럼 이것도 바꿔봐. 얘는 평균이 4잖아.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게 된다면 0에서 4를 뺀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이쪽은? 2분의 1. 여기 뭐에서 못 빼야 돼? 2 빼기 4요. 2 빼기 4에서 2요. 2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P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Z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이 레전드네. 넓이가 뭐냐고. 이 넓이 뭐지? 잘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넓이를 구하기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면 사실 이거는 표준적인 분포에서 가장 기본이야. 잘 생각해봐. 0.14. 자, 우리 표준적 분포는 0에서 대칭되는 함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분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괜찮지?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디랑 똑같냐면 1부터 2까지의 넓이랑 똑같잖아. 네. 그리고 얘는 항상 0부터 시작하지, 그치? 그래서 둘이 뺀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넓이 얼마니까? 0.14. 그렇지. 이 넓이가 결국 0.1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 곱하기 2분이 안 되겠지? 얘 색칠한 부분은 양쪽이잖아. 곱하기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노란색에서 주황색 빼면 이 빨간색 나오지. 근데 이 빨간색 네. 몇 개 있어? 이게 두 개. 완벽히 대칭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자, 이거 좀 이따가 세네도 나오거든? 세네도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푸는데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7-13부터 할게. 7-13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 하나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니 너무 못생겼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요령도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할게. 지금이야,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설명 들어보면, 이쪽으로 되죠? 일단 문제 한번 해보자. 새 병렬 변수 x, y, w가 각각 이항부를 따는데, 사실 이항부를 따른다는 것은 정규부를 따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평균과 분산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도대체 뭘까? 자,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x가 지금 뭘 따르냐면 이항분포에 콤마 5분의 1을 따는 거였어. 근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잖아, 그치? 분사적으로. 여기 뭐야? 가오니. 여기 뭐야? 20이요. 오, 여기 뭐지? 16, 4의 제곱. 잘했어. 자, 이렇게 따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우리 표준적으로 이거 정규분포를 바꾸는 이유는 뭐야? 앞으로 저기 있는 x 변수를 z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 100-x 마이너스 5분의 1 그 값이 10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아는 그 의미가 되는 거지. 보니까 계속 똑같은 게 나왔어. 뭐 여기 갑자기 5분의 1인데 이게 6분의 1 되진 않지, 그렇지? 다 똑같은 확률들이야. 그래서 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봤더니 일단 왠지 통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통분 한번 해보니까 p 절대값 100분의 x-20이 됐잖아, 그치? 20 이렇게 쓰고 그 값이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얘도 정규분포가 다르고 얘도 아마 정규분포가 다를 거야. 다 서로 다른 정규분포라면 그것의 그래프도 다 다른 모양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넓이를 의미할 텐데 그런 다른 그래프 넓이를 우리가 다 갖고 어떻게 구하냐, 그렇지? 그래서 다 치환해버리는 거야. 정규분포를 다 표준 정규화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다 치환해서 똑같은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지. 지금 이걸 Z로 바꿔준다는 소리야. 자, 지금부터 Z로 한번 바꿔주는 거 생각해보자. 어떤 사실들을 유심히 봐야 되냐면 이게 하필 x-20이야. 얘 평균도 20이지. 밑에 뭐 필요해 근데? 말해봐. 얼마 필요하지 밑에? 4잖아. 이게 4가 되면 Z로 바뀌는 거야. 괜찮니? 4가 되고 싶어? 얼마 곱하면 돼? 25. 25. 맞아. 여기다가 25를 곱해주면 밑에가 4가 돼가지고 표준 정규화가 된다는 소리지. 얘만 곱해주면 섭섭하니까 여기도 25 곱해주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 밑에가 4가 되니까 이 값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P 바로 절대값 얘가 바로 Z가 되거든요. Z.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5. 이 확률은 Z가 절대값, 즉 마이너스 2.5부터 2.5까지의 그 넓이를 의미한다는 소리가 된 거야. 표준형표에서. 이해했어? 선생님 근데 안 주어졌는데요? 안 주어져도 상관없지. 우리는 크기 비교만 해주면 되잖아. 얘가 만약에 2점 받았어. 근데 얘도 바꿨다? 얘도 바꿨는데 얘가 만약에 5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확률이 더 큰 거야. 그렇지? 얘를 바꿨는데 얘가 만약에 1이 나왔어. 얘는 2.5인데. 그럼 얘 확률이 더 작은 거지, 그렇지? 이해했어? 자, 지금부터 이항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지? 이것을 이렇게 풍부만 한번 해봤더니 얘를 Z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 25, 25 곱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Z로 바꿨으면 다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누구의 넓이가 가장 큰지. 자, 지금부터 얘랑 얘도 넓이서 직접 한번 해보고 누구 넓이가 가장 큰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보세요. 자, y는 어딜 따라? y는 이항분포 225,5분의 1을 따르죠. 다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을 테고 y가 들어간 인식 있잖아. 인식을 다시 z로 바꿀 수도 있을 거야. 그 과정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교해보고 누구의 넓이가 가장 큰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굉장히
근데 푸는 방법만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 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싶었는데 거의 이제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표준 정규화 한다는 점이 된 거야. 다 Z로 바꿔서 비교하겠다는 의미지. 설명 좀 필요할까? 설명 필요? 자, y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정규분포 45, 6의 제곱을 따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통분해줘야 되지? 통분하면 아마 220보다 y-45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 여기 통분하고 밑에 6이 필요하잖아. 6을 하기 위해서 양배 얼마 곱해야 되는지 잘 대충 알아보자. 곱할 때는 저렇게처럼 딱 자연수가 아니라 뭐 분수 곱해야 될 때도 있었지? 사실 뭐 분수 곱하면 뭐 어때? y는 무엇을 따르니? 45, 아마 6의 제곱을 따를 거야. 그래서 분모가 무조건 6이 돼야 되거든. 6이 되는 수를 양배를 곱하셔야 된다고 소리지. 네, 선생님 한번 해볼게. 네. 그럼 이번엔 y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돼. y는 이항분포 225, 5분의 1을 따르게 되고 정규분포는 45, 6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p 절대값 225분의 y-45 그것의 확률이 25분의 1보다 작아지는 그 확률을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얼마 필요하니? 얼마가 돼야지 이 밑에가 6이 돼? 뭐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6분의 225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6이 됐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225 하시면 되겠죠. 맞아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모가 6분의 y-45 되니까 그것을 z로 바꿀 수가 있을 거야. z로 바꿔주면 z의 절대값 옆에 쓰고 이게 얼마지? 몇 프로네? 뭔가? 6분의 분의 즉 2분의 3 1.5가 된다는 소리다. 그치? 야, 누가 높아? x야 y야? x가 높은 거야. 왜냐면 얘는 z가 2점보다 작다고 얘는 z가 1점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것의 넓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똑같이 z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네. 혹시 뭐 이해하고 안 가는 부분 있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W만 하면 되는데 자, W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정리 좀 나왔어? 아 이거 6? 아 6 아니야? 혹시 이거 제가 6이라 해서 6이 하는데 36 아니야 이거? 저도 그냥 찍은 건데요. 야 이거 뭐야? 6 아니야? 아니 셀에서 풀었을 때 뭔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혹시 얘들아 이거 뭐 나왔어? 이거 아니에요? 아 6 아 그쵸? 아 그 맞아요 쌤. 6 맞다는데 그 45에다 6분의 5 곱하면 되지 그치? 네. 확실해?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니 잠깐만, 확실해. 야, 5분의 잠깐. 4 확실해요. 5분의 4. 확실해요. 아니 확실해요. 아 5분의 진짜 확실해요. 5분의 이거 셀에서도 나왔어요. 아 오케이 아, 진짜, 못 믿는 게 아니었어 아, 알고 있지? 저 맨날 못 믿고 믿으시잖아요. 있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했으면 괜찮죠? 그 밑에 14번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능 문제 해봐. 이런 것도 이제 풀이 방법 잘 알고 있으면 돼. 어떻게 한다? 절대값 그래 복잡해보이지만 x, y, w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무조건 다 z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꿔주는 방법을 잘 안다. 뭐만 알면 정규분포 n을 따르게 된다. 그 밑에 14번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그림을 좀 그려야겠네, 그쵸? 한번 예쁘게 그려봐. 너희들 앞으로 이제 정규분포 풀 때 그 종 모양의 곡선을 엄청 많이 그리게 될 거야. 지금 머릿속에 아무리 해봤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잘 그리는데 평균이 M이네. 그쵸? 평균이 0이 아니야. M이야. 그러면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M에 대해서 대칭인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냥 정규 분포표를 그리면 되는 거야. 한번 그려보자. 자, 너희들 I2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의미 있어. 야, 그 3보다 왼쪽 색칠한 게 0.3이잖아. 네. 정규 분포표 쓴다 한번 재볼게. 선생님 근데 머리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 그래. 침대가 해주신다고. 맞아. 자,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 물어보자. 혹시 3이 어디쯤에 있을까? 3. 3.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M의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이야. 그 이유는 저 X가 3번 잡을 때 넓이가 0.3이잖아. 0.5를 넘지 못하지, 그치? 따라서 3은 어디쯤에 있다? 3이 여기쯤에 3이 있는 거예요. 이해갔을까요? 완전히요. 그럼 여기쯤에 3이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요 넓이가 0.3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80은 어디쯤에 있을까? 저기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그 이유는 요 넓이가 얼마니까? 0.2요. 넓이가 0.2가 나오잖아. 그러면 0.1만큼 더 간 부분에 80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여기쯤에 한 80쯤이 있다는 소리가 그래서 여기쯤에 한 80이 있어서 결국 이 넓이가 얼마다? 0.1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한번 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걸까요? 얘들아, 우리 Z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표준 정규화를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꾸게 되게 된다면 요게 값은 뭐가 되지?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0이 되고 이렇게 다시 표준 정규 곡선이 되게 될 텐데 요게 있는 값이 뭐냐라고 묻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가 3이잖아, 그렇지? 3이면 3에서 뭘 빼? 평균 M을 빼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와준 값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했어? 3이 표준 정규라고 부르죠? 표준 정규 분포로 가는 거야. 평균이 뭐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잖아. 그래서 저 X가 바로 얘를 따르게 되는 거야. 평균 M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니까 문자가 쓰면 이렇게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뭐 이게 아니라 시그마야.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넓이가 0.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했을까? 위에는 뭐지? 0.2가 되는 거야. 0.2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라인도 잘 바꿀 수가 있겠지. 이 라인의 이름은 80-M 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네. 이 넓이가 0.1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X가 변수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Z가 변수가 되는 거겠지. Z가 0부터 0.25까지 0.1이네. 그러니까 뭘까? 얘가 결국 0.25가 되는 거야. 왜냐면 Z 0부터 0.2가 0.1이네. 그치, 넓이가. 그럼 이 값이 얼마다? 0.25가 되는 거지. 자, 우리 미지수 두 개 있잖아. M과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노란색도 이 숫자가 뭐인지 나오거든?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M 값과 시그마 값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자유자재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관계를 잘 생각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M과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다. 얘 뭐지? 마이너스 0.5. 오, 맞아. 이 값이 마이너스 0.5이지? 마이너스 0.52가 나올 테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이용하면 우리는 M하고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연립반정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싫어요. 실내가 실로도 멈출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을 안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는 내용들이잖아. 표준 정규분포 이제 문제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155요. 설마 계산이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 그치? 네. 선생님 시그마가 77분의 600이에요. 너무. 그뭐 닦아도 답이 아닌 것처럼 나네. 근데 이제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러면 계산이 문제가 되니까 한번 봅시다. 한마스 n 값이 뭐야? 마이너스 0.52 시그마가 되는 건가? 맞아요? 아, 맞겠지? 근데? 아 맞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니야. 80 마이너스 n 값이 0.25 시그마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n 값이 뭐가 되냐면 n 값이 결국은 3 더하기 0.52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서 n 값은 80 마이너스 0.25 시그마가 되는 거지. 이 둘이 서로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빼면 0은 마이너스 77이라서 둘이 더하기가 되겠죠? 1 더하면 0.77 시그마가 되네. 그래서 시그마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하. 이거 뺐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n 값은 3.5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뭐가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 m 더하기 시그마. 그 n 더하기 시그마가 하는 거죠? 굉장히 쉽네요. 틀렸나요? 잠깐만. 네 아니면 진짜 시그마가 77분의 시그마가 1이 아니라 맞아. 맞아. 시그마 1이 아니지, 그치? 1이 아니라 100이네. 그럴 수 있어. 그치? 맞아요. 그럴 수 있죠. 100이지? 시그마 100이면, 그러면 n값은 350이다, 그치? 아니지. 당황했어. 55지, 그치? n값은 55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괜찮죠? 왜냐면 여기에다 이제 100 대입하면 3 더하기 50이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다. 괜찮죠? 자, 그 위에 수능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7-12번도 한번 생각해보죠. 재밌네, 그치? 쌤 근데 왜 저희 쌤이 안 풀어요? 이거 하고서 샌도 하려고 하지. 샌 숙제였구나. 아 당연하죠. 쌤 저 요즘에 숙제 완전 잘하잖아요. 갓생 살고 있네. 저 근데 요즘에 숙신자예요. 숙제 이 예은이는 숙제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예상. 예은이는 주장 안 해왔대. 알죠? 당연하죠. 어우. 이거네. 어쨌든 이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샌도 살펴볼게. 들어가. 근데 선생님 바이올 문제는 뭔가 좀 더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문제가 딴딴 붙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시체는 그게 더 마음에 안 드네. 자, 저희 12번도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내역 강도. 아니, 내역 강도를 X가 나겠네요, 그렇죠? 내역 강도 X가 40보다 작은 것을 이제 불량성으로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미 추정한 개병의 불량품의 확률은 결국 불량률 구하시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럼 우리 만약에 이거 X를 내역 강도라고 한다는 게 된다면 이 X는 무엇을 따르냐면 바로 전교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범위를 P, X가 만약에 이제 40보다 작다고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뭐지? 불량률이 되지, 그치?
그리고 이 불량률 있잖아. 불량률. 이 불량률이 그리고 그건 답이야. 야, 이밀을 한 개명을 뽑았을 때 그 불량률 확률은 불량률 말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아니 이거 Z로 바꾸셔야겠죠, 그렇죠? 평균과 분산을 모르잖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쓰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잘 바꾸고 대신 여기 G라는 단어 나와 있잖아. 그리고 G가 0.8일 때다라고 했어. 그러면 M하고 시그마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M하고 시그마 사이의 관계는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Z로 바꿨을 때 그 값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마 이건 M하고 시그마 값을 정확히 각각 구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것을 Z로 바꿀 수는 있다. 잠깐만. 아니 선생님. 응? 근데 왜 이게 근데 이게 뭐? 근데 왜 이게 2.4가 나왔거든요. 2.4가 나왔어? 네. 그러면 2.4까지 있는 그걸 해야 되나? 그렇지. 자, 이렇게 나왔지, 그치? 네. 자, 그럼 잘 생각해. 이 값이 뭔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야, 그치? 이게 뭘까? 2.4. 1번 뭐지? 이 불량 공정지수 이 G가 0.8에 떠있으면 0.8이 결국 3시그마 분의 n-40 되는 거잖아. 네. 잘 생각 대답해. 40-m이 나는데 그치?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마이너스 0.8이 결국 3시그마 40-m이 되는 거야. 그 양변 뭐 해줘야 돼? 3을 곱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는 거야. 2.4 그리고 시그마분의 40-m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m하고 시그마 값을 모르다가 이 값이 결국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야. 괜찮을까? 예. 이해했어? 0.8이라는 얘가 근데 n-40 여기는 40-m 왠지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만들어주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결국은 가온이가 2.4를 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2.4가 아니라 z가 마이너스 2.4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뭐다? 0.5에서 0.498을 뺀 값이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4의 이미지 잡히지, 그치? 네. 그것을 왼쪽이에요. 그럼 그날이가 아주 작겠죠, 그쵸? 네. 0.5에서 이거 빼야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지? 불량률 구하셔, 문제예요. 자, 나머지 뭐 집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해볼까? 아니면 집에서 해볼래? 집에서 해봅시다. 그럼 숙제야. 네. 자, 그러면 쌤 펴봐. 쌤에서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저 기본 문제 질문 하나. 어? 기본 질문해. 7-9번. 7-9번? 오케이. 자, 7-9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거 계산문제 아니죠? 계산문제 아니니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쉽게 풀 수 있을지도, 그렇죠?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야. 자, 일단 이제 x 말이야.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되니까 x는 이것을 따르고 y는 gx를 따르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잘 보니까 오케이. 자, x는 따라 그 값을 뭐 이제 m1, 시그마,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써보자. y도 따라 뭘 따르냐면 정육통 따르는데 m2, 시그마 2 제곱 이런 식으로 보자. 자, 그럼 물어볼게. 우리 m1이 어디쯤이지? 이쯤 m1이야.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m2는 어디쯤이야? 이쯤에 m2죠? 그치. 그리고 m1 값의 의미는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니까 EX가 됩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M2 값은 EY가 될 것이다. 따라서 1번은 그냥 풀 수가 있죠? 네. 1번 맞습니다. 자, 분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데 분산은 휘어질 정도 말한다고 했었어, 그렇지? 자, 지금부터 말봐. 평균의 5밀.5일 모여있는 거는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이지. 평균의 5밀.1 모여있으면 분산이 클 것 같지 않을까? 작아요. y가 더 작게 되겠지? 틀렸다. 이었지? 뒤로 떼주면 그럼 잘나?
자, 그러면 f2x1에 대해서 잘 생각해. 우리 기본적으로 잘 보면 m1 값이 더 작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지울게. m1 값이 더 작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자. 여기가 m1인데 그 m1 값을 f에다 대입한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가 m1 값이야. 근데 그것을 f에다 대입했다는 것은 이것의 y 값을 말하지. 이 점의 좌표에 대해서 잘 보면 이것은 m1, f m1이 됩니다. 이것의 높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x값. 자, 우리 이것의 x좌표 뭐지? 이것의 x좌표는 m2가 되잖아, 그렇지? 네. 이 점의 좌표의 이름은 m2, f, g지, 그치? g, m2가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얘기한 거예요. 자, 다 했으면 이제 센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질문 교재 시간은 진도를 좀 나갈게요. 588 588 뭐라고? 588 오케이 588도 한번 해보자. 588 그다음 51 9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만약에 수업을 안 들었다면 당연히 588 문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 우리가 좀 수업을 좀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96번을 펴내줄 건데 96번이요? 96페이지 588. 자, 우리 느낌을 좀 잡아봐. 결국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만족된 양수 ABC의 대소관계를 기울기화시오라고 했었네. 이거 결국 그림 그려서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아하. 그림 그려봅시다. 자, M에 대해서 대칭 그림이니까 잘 한번 그려보자. 이게 M이 있어. M이 있으면 M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 A, B, C, D는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문제죠? M 플러스 A의 오른쪽이야. 야, 적어도 A 양수로 했으니까 M 플러스 A 값은 어느 정도 있을까? 0.5가 엄청 작으니까 한 6 정도에 M 플러스 A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것의 오른쪽이니까 이제 괜찮지? 이번의 답이 얼마나? 0.04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M-B의 왼쪽도 0.1이다. M-B는 어디쯤에 있을까? M-B는 M의 왼쪽에 있겠죠? 근데 0.04보다 숫자 좀 크긴 하네요. M에 좀 가깝겠죠. 이쯤에 M-B가 돼서 분할이 있잖아요. 분할비가 0.1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 값을 비교할 수가 있다. 누가 더 크니? A가 더 크신 거예요. 네.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저 C는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잠깐만, 이거는 조금 풀어줄 수가 있어. 절대값이니까 P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C부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M 더하기 C부터 M 마이너스 C까지 양쪽이 완벽히 대칭하는 것의 넓이가 0.45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거는 이제 C가 어디쯤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야,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지? 0.225지. 네. 0.255라. 야, 여기 잠깐 넓이 좀 써볼게. 얘가 0.1이면 이곳의 넓이는 얼마죠? 0.38. 그럼 이것의 넓이는 0.46이지, 그치? 네. 자, 그리고 얘 양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만약에 P가 0부터 n 값이 x가 m 더하기 c 값 n 더하기 c 값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것의 딱 절반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0.225가 된다는 소리야. 0.225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거보다도 더 작을 거였지, 한 이 정도? 네. 이게 0.22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의미가 바로 m 더하기 c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c 값이 더 적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똑같은 이미지로 m-d도 잘 표시해보고 그 값이 0.8이잖아. 그치? 근데 m-d의 오른쪽이 0.8인데 그 0.5 부분을 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0.3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럼 크기 비교 다 하시는 거야. 가온이가 써? 네. 그럼 예쁘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M, 이런 것들 다 비교하시다. 뭐 D를 아직 안 했는데 이것도 잘 D 어디쯤에 있는지 잘 보시면 이해가 왔을까? 네.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 어떤 푼것 중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예은이도 푼것 중에서 질문하세요. 591. 591? 591? 네. 591 맞아? 네. 자, 591도 마찬가지야. 591 국룰이죠. 아, 자, 이거 우리 시험 문제 냈어. 진짜요? 네, 맞아. 와. 591. 아, 그리고 시험 문제 볼 거야. 오늘 이 한 문제만 보고 딱 내일 보면 안 돼요? 내일 오시는 거고요? 아유, 네. 내일 올 거야? 근데 내일 어차피 오는 날 수업 아니에요? 아, 내일 수업이구나. 내일 안 와도 되나요? 예. 아니야, 오세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 생각해, 얘들아. X와 Y는 정규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는 줄 알았지. 근데 그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표준 정규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 Z로 바꿔서 넓이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얘도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애들 잘 바꿔주면 x는 누굴 따르냐면 x는 정규분포 2,1을 따르죠. 중간에 그리고 y 값은 정규분포 n, 4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바꿔주십시오. 자, 이건 2 쓰고 그 다음에 p 쓰고 여기는 2-2를 1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는 z 그 다음에 이쪽은 4-2를 1로 나눠주고 괜찮지?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써보니까 2, P 이쪽은 0부터 Z가 2까지가 된다. 선생님 근데 0부터 2까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안 나왔으면 그걸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옆에도 잘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은이 지금 한번 해봐. 얘도 질문했지? 이미 했어요. 답이 나온 거야? 아니, 딱 저기까지 하고 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3-m 그 다음에 이쪽은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Z로 바꿔주며 이쪽도 2-m에서 m을 뺐었죠? 그러면 m-3이네 그리고 이쪽은 4죠. 자, 그래서 답이 나온 거야. 얘 봐봐. 3-m이니까 m-3이잖아. 절대값은 또 까면서 뭐가 반대가 된다는 소리지, 그치?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얘 2배가 되는 거네. 아! 뭐가요? 그럼 4분의 m 마이너스 3이 2라는 거예요. 그렇죠? 4분의 m 마이너스 3이 2라는 거네요. 그러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얘가 얼마가 됐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됐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뭐가? 이거 있잖아. 얘의 2배. 0부터 2까지 2배는 어떤 거일까? 0부터 1까지 2배는 그 값이 결국은 P 마이너스 2부터 Z가 2까지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2. 이 값이 2가 되어야 됩니다. Z를 다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괜찮죠? 자, 113번이요. Z를 다 바꿔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100달러랑 200유로랑 누가 더 클까? 잘 모르죠. 100달러랑 200유로 그런 거를 비교하려면 다 우리 원으로 바꾸잖아, 그렇지? 네. 원으로 바꿔야지만 크기가 비교 가능하잖아. 그런 네. 것처럼 다 Z로 바꿔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된다. 소리 몇 번이라고? 613번. 613번? 여기까지 열심히 풀어내. 질문할 만한 거 질문하시면 돼요. 그쵸? 네, 감동. 613번.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자, 페이지 100페이지에요. 613번.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 B반 둘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이 165.9, 표준 편차 10cm 정규 목표를 따르고 B반은 129.8, 표준 편차 5인 정규 목표를 따른다. 그렇군.
그러면 B반에서 키가 Acm 이상의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학생 수의 2배.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방문자를 풀었을 때 X하고 Y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다 Z로 바꿔서 크기 비교했잖아. 그럼 얘도 사실 그냥 쓰면 돼. 자, 이게 뭐 그냥 A라고 할까? 그쵸? A반은 학생을 A라고 할게 알았지? A가 무엇을 따르냐면 결국 평균 165.9 10의 제곱. 그리고 B는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169.8 이제 5의 제곱 이렇게 표준편차가 따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천천히 써볼게. B반의 키가 A 이상의 학생이래. 그럼 B가 Acm 이상인 학생수. 그렇지? A가 180 이상인 학생수. 그것의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니? 네. 이거 다 Z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얘는 P, Z로 어떻게 바꿀까? Z로 바꾸면 P, Z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A-169.8를 5로 나와준 거고. 괜찮죠? 다음 얘 값은 이 값은 이제 2배가 되는데 이 쓰고 P, Z가 180에서 165.9를 10으로 나와준다. 괜찮니? 네, 그래서 이제 조 A가 어떻게 보여? 잘 생각해봐. 둘 다 크다잖아. 그치? 네. 근데 얘가 얘의 2배가 있겠네? 그죠? 우리는 저도 뭔지 알아. 이거 양수. 양수. 얘는 양수. 자, 그래서 이제 마저 한번 배울게. 여기 뭔가 숫자가 주어지긴 했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표시 한번 해보니까 이제 표준점 교환을 했으니까 여기는 0이 됐을 거야.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규분포 흡수를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괜찮아 그러면. 사실 어쨌든 이제 노란색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노란색이 한 이 정도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이것의 이름은 바로 5분의 A 마이너스 169.8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그래서 이제 칠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 이.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부분은 10분의 이거 계산 가능하지? 얼마 해야 돼 이거? 얼마지? 10분의 14.1. 10분의 14.1이야? 그럼 0.1 사이드네? 10분의 14.1 1.4이지 그치? 이 값이 이제 1.41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잖아? 괜찮지? 네. 1.41이라는 이 정도 있어서 1.41 되고 그것의 오른쪽 넓이가 되는 거죠.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이 주황색 부분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0부터 1.41까지가 0.4이잖아. 네. 자, 그럼 얘의 윤활비는 얼마일까? 0.08. 괜찮네, 그치? 이해한 거지? 네. 이거 음수 쪽 아니다, 그치? 미안해, 음수 쪽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크다의 넓이 해야 되니까 이 2배 넓이는 바로 0.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치? 괜찮죠? 네. 미안해, 노란색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여기쯤 있겠다. 네. 0.1.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본다면 0.16이 나오게 돼야 되니까 한 여기쯤에 이제 다시 한번 하자. 5분의 A-169.8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결국 이 노란색 시간 넓이가 얼마나 됐어야 되냐면 0.16이 돼야 되거든. 이 넓이가 0.16이 돼야 됩니다. 근데 0.16이라는 단어를 잘 보니까 걔랑 연관이 좀 긴데, 그쵸? 네. 그럼 얘가 얼마나 돼야 돼? 1. 1이 되셔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말하는 A 값은 169.8에다가 5를 더해준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74.8이 되겠죠. 뭔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제출 바꿔준 다음에 얘하고 얘가 2배 차이네? 근데 얘가 1.4이네? 얘는 구할 수 있네?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저 A 값을 잘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했을까? 네. 그럼 한번 잘 그려봐요. 자, 너는 질문 거 없어? 그거 좀 나는 한 문제만 더 하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알겠어요. 뭐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할지. 여기 627번. 자, 우리 627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지? 자, 요거까지 하고서 잠깐 다시 같아서 잠깐 보고 627번. 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확률이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 N개 중 불량의 개수 확률을 X라고 한다면 다음 값을 만족시킬 확률이 따다다다 나온다. 자, 한번 해보자. 불량률이 나왔네? 불량률은 이제 10%고 생산적인 중 N개 중 불량품의 개수 확률을 X라고 한다. 자, X가 다음에 만족시 확률이 다음같다라고 썼어. 그럼 써보자. 뭘 쓸 거냐면, 저 X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불량품? 괜찮죠? 불량품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X는 따르게 되는데 뭘 따라? 우리 몇 개 뽑았어? N개 뽑은 거였지? N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대하니까 이건 이 항목을 따른다는 소리가 되겠지. N, 0.1 즉 10분의 1이지 그치? N, 10분의 1 왜냐면 이건 불량률을 쓸 자리가 되니까 이 항목을 딴다는 소리야.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전 이 항목은 다시 정규분포 N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었죠? 10분의 N 그리고 내 값은 10분에다가 10분의 불러볼까 내가 10분의 9N이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N개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항목을 따르게 된다면 불량률이 0.1이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뭐냐면 확률 P 그 다음에 절대값 X-10분의 N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값이 2분의 1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 10분의 1도 나왔네?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그치? 여기 10분의 1 나왔으니까 밑에 뭐 필요하니? 지금 필요한 것들을 잘 보니까 얘 말이야. 이제 사실 분사이기 때문에 바꿔주게 된다면 10분의 3 루트 n이 되는 거야. 이것의 제곱이 되는 거지. 괜찮아? 아니요. 분산이잖아. 뭐의 제곱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이야. 아, 네. 괜찮았어요. 이거 x-10분의 1 나왔잖아. 밑에 필요한 게 있어, 그쵸? 네. 얘가 필요해. 괜찮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작을 가할 거야. 어떤 조작을 가냐면 x-10분의 1을 쓰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10분의 3 루트 n 이 값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여기도 2분의 15를 뭘로 나눠준다? 10분의 3 루트 n으로 나눠준다. 3이 아니고 n이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아까 x, y, w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조작을 가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이것을 z로 바꿔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 z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p z가 되는 거야. z의 절대값이 결국은 계산만 조금 한 다음에 6루트에 분의 15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소리지. 약분은 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확률이 얼마라고 했었냐면 0.8663 나왔거든. 이 8664는 어떤 의미지? 얘 두배지? 네. 얘 두 배야. 아하. 그리고 이건 절대값이 나왔잖아, 그치? 네. 절대값은 양수 대칭하냐?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맞아. 만약 절대값을 벗겨주고 0부터 z 그 다음에 이쪽에 6루트 n분의 150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된다? 이 값은 0.433이가 된다.
자, 근데 잠깐만 앞에 봐봐. 선생님이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확률이 0.8664가 되는 게 아니라 8664 이상이라고 했었거든? 이상. 그러면 얘가 확률이 더 커야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잘 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값이 1.5가 딱 떨어지는 n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건 자연수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n이 2분의 3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돼? 얘 또한 얘가 더 확률이 커야 돼. 그렇지? 그리고 1.5가 됐을 때가 딱 0.433이야. 그 마지막이야. 6루트에 분의 150 있잖아. 이거 1.5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얘 확률이 더 커야 돼. 그리고 딱 1.5일 때까지는 0.433이야. 이거 꺼야 돼요. 더 커야 되는데. 이거 확실히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n값이 여기서 만약에 n을 계산했는데 n이 2분의 3가 따라왔어. 그럼 2분의 3, 1.5. 그러면 n을 1이라고 써야 돼 아니면 2라고 써야 돼? 그 문제 때문에. 자, 봐봐. 얘가 확률이 0.33이니까 다 풀려면 범위가 0부터 1.5보다 더 멀리 있어야지 이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얘가. 괜찮지? 네. 자, 계산해. 여기까지 잘 계산 마무리하고 그 옆에 632번 있지? 심심하게 놀지 말고 632번도 한번